Control here. This is Houston. Say again, please. Houston, we've had a problem. We've had a main beep on Thunderbolt. Roger, main beep Thunderbolt. Okay, stand by there. 영상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과학계에서 외계 생명체에 대한 존재를 증거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과학자들이 사실 이미 그 존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사진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진은 페일 블루 닷이라고 창백한 푸른 점이라 불리는 사진입니다. 코스모스의 저자로 잘 알려진, 여러분에게도 잘 알려진 칼 세이건의 주도로 촬영된 이 사진은 까만 배경에 0.12화소의 하얀 점이 찍혀 있습니다.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과 비교했을 때 그다지 특별해 보일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푸른색 점은 지구이고 1990년 2월 14일 보이저 1호가 지구로부터 61억 km 명왕성 부근을 지날 때 찍은 사진입니다. 저 작은 점 안에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집, 학교, 여러분의 친구들, 우리 몸짓과 행동들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이 드넓은 우주에서 우리가 그다지 특별하지 않다라는 걸 자각하는 순간 아마 외계 생명체에 대한 존재를 확신하게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할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사는 태양계,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의 항성계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은 혹시 우리 모두 별에서 왔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필수 원소라고 하는 탄소, 수소, 산소, 질소, 황, 인 등은 우주가 탄생하고 바로 존재하지 않았던 물질들이에요. 태초의 우주에는 수소나 헬륨이 대부분이었고 수소나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별 내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고온의 별 중심부는 온도가 약 1000만 도씨 이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정도 온도에 해당되면 수소의 원자핵들이 이 전기적인 반발력을 이뤄내고 핵력으로 뭉쳐질 수 있습니다. 일명 PP 연쇄 반응, 프로톤 체인 리액션이라고 하는데 수소 원자 4개가 충돌해서 하나의 헬륨 원자로 되는 이 과정은 그 과정에서 원자핵들이 약 0.7%의 질량을 손실하고 이 손실된 질량을 에너지로 전환시킵니다. 그리고 이 전환된 에너지가 바로 별이 빛을 발하는 에너지원이죠. 아무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접하기 힘든 현상들이지만 과학적 이론이나 실험적으로는 증명된 이런 현상으로 우리 주변을 구성하는 원소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주변을 구성하는 원소들, 우리 몸을 조직하는 것들 모두 별 내부에서 합성된 것들이니 우리 모두 별에서 왔다고 해도 큰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별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별은 우주 공간에 분포하는 성과 눈의 중력 수축으로부터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가끔 웹 서핑을 하다 보면 볼 수 있는 이 예쁜 모양의 구름을 본 적 있으시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주 공간에 있는 가스나 먼지들의 덩어리 집합을 성간운이라고 하는데, 이런 성간운들의 어떤 온도나 밀도 조건 등에 의해서 중력 수축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부여가 됩니다. 아무튼 이런 성간운의 온도와 밀도는 성간운이 중력 수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건을 결정하고 수백만 년 혹은 수천만 년 동안 중력 수축을 통해서 별로 탄생하게 됩니다. 이런 중력 수축에 미치는 영향의 요인으로는 주변에 있는 별들의 초신성 폭발이나 그런 충격파들이 중력 수축을 유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력 수축을 하게 된 성간운들은 그 물질들이 중심부로 떨어지게 되는데, 올곧게 중심 방향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 회전을 하게 되는 물질들은 운동량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회전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데요. 회전하는 물체는 회전 중심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원심력을 받게 되고, 이것이 성간운 자체의 중력과 평형을 이루면서 물질들을 납작하게 원반으로 집적하게 돼요. 이 과정에서도 이 중심부에는 가스나 먼지들을 끌어당겨서 높은 압력과 온도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렇게 온도가 올라가다가 1000만 도씨가 되면 앞에서 얘기했던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스스로 빛을 내는 별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회전하는 원반체에는 성간운들이 식으면서 크고 작은 미행성체들이 형성되게 되는데, 이 미행성체들은 원시 태양 주변을 공전하면서 뭉쳐지고 원시 행성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비롯하여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 모든 것들이 이런 식으로 미행성들이 충돌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태양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이 행성들의 특성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태양과 가까운 곳에는 수성, 금성, 지구, 화성과 같은 암석형 행성들이 만들어졌고, 상대적으로 태양보다 멀리 있는 곳에는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같은 기체형 행성들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온도 때문입니다. 태양과 가까운 곳에는 높은 온도로 비교적 용융점이 높은 암석질의 성분들이 이렇게 뭉쳐질 수 있었습니다. 반면 수소나 헬륨과 같은 가벼운 원소들은 용융점이 낮아서 태양풍에 의해 멀리 바깥쪽으로 밀려나게 되었고요. 그 결과 태양과 가까운 곳에는 철이나 규소와 같은 무거운 원소들, 금속이나 암석질의 물질들이 남게 되었고요. 상대적으로 먼 곳에는 수소나 헬륨과 같은 가벼운 원소들로 이 두 가지 영역이 구분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온도에 의해 성분적으로 구분이 된 이 성간운 물질들은 행성을 형성하는 재료로서 사용이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재료가 그 행성들의 특징을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철이나 규소와 같은 이 무거운 원소들은 사실상 재료가 많지 않아요. 때문에 이런 물질들로 뭉쳐서 행성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 크기를 크게 만들 수가 없겠죠. 그렇게 이런 물질들로 뭉쳐진 행성들은 크기가 작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 더 얘기하면 이 재료의 특성상 무거운 원소들이기 때문에 밀도가 크다는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수소나 헬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주에서 풍부한 물질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물질들로 행성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크기를 크게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목성은 지구보다 10배나 크고 질량으로는 한 300배 이상 무겁습니다. 하지만 그 재료의 특성으로 밀도는 굉장히 낮은 특징을 보여줄 것인데, 지구보다 10배 큰 목성이 질량적으로는 300배 크다는 것 자체가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기가 10배가 크다라는 것은 부피적으로는 1000배가 커야 되는데 무게가 300배밖에 무겁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가벼운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미행성체들의 충돌과 태양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온도의 영향으로 물리적, 화학적으로 구분이 가능한 이런 행성들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 밖에 행성이 되지 못한 미행성체들은 위성이나 소행성, 해성 등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야기가 조금은 더 길긴 했는데 어떻게 우리 별의 탄생에 대한 얘기가 조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첫 수업 시간으로 우리의 탄생과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수업을 정리를 하면서 과학자들이 우리의 탄생과 우주의 기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안다고 혹은 모른다고 우리의 삶이 급변하는 것은 아닐 텐데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안다고 한들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이야기해 주세요. 그것이 오늘의 과제입니다. 그럼 다음 수업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